술 종류가 위술, 절제술, 우회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던데 네. 보통 어느 경우에 절제술을 하고 어느 경우에 우회술을 하게 되는지 그런 뭐 기준이나 환자 본인이 뭐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환자분들이 조금만 더 위절장 우회술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좀 많이 얻으셔서 본인이 나한테는 어떤 술이 적절하겠다라고 판단해 주시는 게 저한테 제일 반가운 일이에요. 사실은 우선 이제 그런 면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, 물론 수술이 우회술이 좀 더 복잡하고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후유증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, 일단 단기적인 칭호만 놓고 보면 두 술 다 그리 위험하진 않아요. 위험하진 않으니까 뭐 어느 게 더 안전해 이런 식의 표현보다는 한 2년 뒤, 5년 뒤만 봤을 때 득과 실면에서 나한테 어떤 득이 있을까, 어떤 게 실이 있을까, 그것을 이제 본인이 좀 따주셨으면 좋겠고, 그래도 오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,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우회술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은 12지장의 음식물이 닿지 않는 거거든요. 상부소장의 음식물이 닿지 않게 하는 수술인데, 그 상부소장의 음식물이 닿지 않음으로 인해서 환자분한테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인 인슐린 저항성,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인 인슐린이 기능을 못하게 되는 상태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, 그 인슐린 저항성 개선이 뚜렷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면에서는 우회술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럼 거꾸로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면, 우선 관련된 대사질환이 좀 많은 환자들, 그러니까 단순 지방간을 넘어서 지방간염, 다난성 난소증후군이라고 하는 생리불순이 있는데 한 5, 6개월 이상의 무월경이 동반됐거나 중간중간 부정출혈이 심한 경우, 그다음에 수면무호흡증도 중증, 그래서 1분당 뭐 숨을 안 쉬는 횟수가 50회 이상 이런 환자분들, 그다음에 당뇨가 시작이 됐는데 기본적인 약물 치료에 전혀 듣지 않고 약을 2가지, 3가지 올려야 되는 환자들, 거기에 아무래도 비만도가 높은 경우, 체질량 지수가 한 40 이상을 넘어가는 환자들, 이런 게 복합돼 있다 그러면 위절제로도 뭐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우회수 좀 더 좋은 면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비만 대사 영역에서 관련된 동반 질환이 많고 비만도가 높은 환자 쪽에서 우회수를 선호하는 게, 추천하고 있는 게 현재 제 의견입니다.